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위크 9 9주차 후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9주차의 주제는 연민감 회복하기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창조성의 유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경험했을 때 창조적 손실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 그냥 다 그만하고 유턴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충동에 휩싸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가는 우리가 이렇게 창조성에 있어서 유턴을 하거나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게으르거나 결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점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회복하고 우리가 유턴을 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사랑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내 내면의 아티스트에 대한 연민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에 주요하게 어떤 과제들을 했는지 좀 공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닝 페이지를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마침 딱 9주차까지 이 노트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비장한 마음으로 첫 번째 주를 펼쳤는데, 사실 좀 지루해가지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막 졸린다 그러고 이래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첫 번째 주는 좀 꼼꼼하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게, 제가 첫 번째 주부터 썼던 게 집을 깔끔하게 가꾸고 싶다, 집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썼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마침 9주차에 책장을 제가 새로 사가지고 책장을 정리하면서 기존에 거실에 있던 선반도 다 비워가지고 정리를 하고, 내친 김에 요즘은 또 베란다에 있는 선반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사를 오고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지 이러면서 먼저 나서서 정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9주차에 딱 들어서 막 즐겁게 완전 히 정리하는 거에 빠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주에 막 생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참 전인, 8주 전인 1주차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욕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실행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내 마음 안에서 실행되기를, 언젠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어떤 씨앗의 상태로 늘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또 그렇다면 지금도 제가 실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마음 안에 언젠가 실행해주기를 기다리는 어떤 씨앗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제가 이 씨앗들을 어떻게 발견하게 될지, 또 그런 씨앗들이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경험한 창조성의 유턴들을 적어보고 그것들을 중단하게 만든 이유, 또 그것들 중에서 쓸만한 아이디어가 진짜 없는지, 쓸만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면서 이 창조성 유턴하던 것들을 다시 궤도에 올리게 도와주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적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창조성의 유턴 중에 하나가 글쓰기였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글쓰기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브런치 북도 한 권을 만들고, 올 초에는 사실 이거를 막 어디 투고도 해봐야지 이렇게 으쌰으쌰 불타고 있었어요. 근데 뭐 브런치 북 공모전에도 작년에 냈었는데 그게 떨어졌었고, 투고는 제가 하려다가 좀 내가 지금 내가 써놓은 이 글의 성격이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됐을까?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기에 적절할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타이밍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고도 몇 군데만 했다가 그냥 멈춰놓은 상태였어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그냥 주변에는 요즘은 그냥 그런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잠깐 그 프로젝트는 접어뒀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브런치북 공모전에 떨어진 것,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 사기가 저하되고 그게 창조성의 유턴을 이제 하도록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글쓰기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저를 발견하게도 됐고, 또 제가 쓴 글이 저는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 또 글을 쓰는 저의 다른 친구들과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도와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랑 상관없이 유턴하던 거를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이라던가 써보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써보는 게 좋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좀 연민감을 발휘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마지막 과제로는 아티스트 토템을 하나 구해서 정해놓으라는 그런 과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뭘 할까, 사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올해 생일날 한 달 전에 받은
생일 선물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준 화병인데 이거를 그냥 보자마자 너무 저의 스타일인 것 같다고 사준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생화를 사서 꽂아두는 게 아니니까 얘가 안 쓰이고 있는 게 좀 아까웠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사실은 되게 실용적이지 않지만 저의 내면의 어떤 특징을 그냥 되게 잘 반영하는 물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토템으로 두고 주기적으로 잘 닦아주고 또 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내가 내 창조성에 대해서 들은 어떤 칭찬이라던가 인정이라던가 내 창조성으로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된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쪽지를 적어가지고 여기 넣었다가 연말이나 아티스트의 이 과정이 끝났을 때 한번 쫙 모아서 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티스트 토템은 이 화병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집안일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를 돌보는 일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된 변화, 그리고 집을 막 열심히 정리하고 가꾸고 있다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주요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9주차까지 노트를 다 써서 10주차부터는 이 노트의 모닝 페이지랑 아티스트 웨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에 담은 기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오늘은 아티스트웨이 10주차 후기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자기 보호감 회복하기였는데요. 자기 보호감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작가는 창조성을 막는 나의 차단제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차단제가 뭐 사람들의 인정에 되게 중독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술이나 약물이나 어떤 행동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중독이 되거나 그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창조성을 차단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창조성의 차단제를 발견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런 차단제를 이용하는 게 두렵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이번 주에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창조성의 차단제를 좀 발견하게 하고 그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나 지금 두렵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인지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인지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창조하는 힘으로써 동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 창조성의 차단제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두고 있어서 과제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술, 약물, 가족과 친구들, 일, 돈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총 7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그거를 그냥 랜덤으로 뽑게 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걸 뽑은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미쳤던 악영향을 5개씩 써보라고 해요. 그리고 같은 주제가 몇 번이고 반복되어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악영향을 한번 찾아서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게 나왔다고 스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1개씩 뽑아봤는데 너무 신기한 게 첫날이랑 이튿날 연속으로 가족과 친구들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과제를 봤을 때도 7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가족과 친구들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근데 그게 첫날, 이튿날 이렇게 2번이나 나왔고 7일 동안 이 과제를 하면서 유일하게 중복되어서 나온 키워드가 바로 가족과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나를 봤나? 나를 아나? 이런 느낌도 들고 어떤 기운들이 모여서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열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10주차는 사실 2주 동안 했어요. 첫 주를 하고 그 첫 주가 끝나기 전에 10주차 과정이 끝나기 전에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본가인 대구에도 내려가고 막 성묘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또 한 주차를 시작할 정도의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는 그냥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10주차 과정을 2주 동안 연휴가 끝날 때까지 쭉 이어서 하자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일간의 긴 연휴가 껴있는 상태에서 아티스트웨이 과정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 하나가 제가 모닝 페이지를 정말 어떤 날이든 그날 어떤 일정이 있든 간에
꼭 쓸 시간을 사수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어요. 대구 내려가는 날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나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 짐만 챙겨서 나갔는데 기차에 제가 6시 반에 딱 앉자마자 집에서 가져온 종이를 꺼내서 바로 모닝 페이지를 썼고, 대구에 가서도 그 다음날에 시골에 성묘를 저희가 하러 가기로 했는데 5시 반에 일어나서 어떻게든 모닝 페이지를 쓸 시간을 사수하는 저를 보면서 모닝 페이지가 정말 나를 보호하고 내 일상을 지탱하는 되게 큰 축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휴 같은 시기가 길면 되게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의 어떤 리듬이 딱 깨지면서 되게 들쭉날쭉해지는 어떤 템포의 변화들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닝 페이지가 늘 나를 지켜주는 어떤 보호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크게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2주 동안 아티스트 데이트는 총 3번을 했는데 대구 갔을 때 했던 아티스트 데이트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대구에 아침 9시가 되기 전에 도착을 했는데 친구와 약속을 바로 잡지 않고 12시쯤으로 잡아놓고 그 사이에 3시간을 제가 아티스트 데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못 가봤던 카페에 가서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생각들도 해보고, 그 카페 바로 옆에 음반 파는 곳에 올라가서 그냥 어떤 음반이 있을까 이러면서 구경을 했는데, 제가 저희 집에 CD 플레이어를 샀을 때부터 갖고 싶었던 앨범이 있거든요. 크러쉬의 With Her라는 앨범인데 그 앨범이 거기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앨범을 여기서 만날 거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런 거를 만나니까 너무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대구에서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는 거는 또 새로운 기분이 들어서 그게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주간의 연휴도 끝났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했으니까 다시 저는 11주차 내용을 열심히 읽고 다음 주에 후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이번 주는 11주차를 끝내고 후기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가을의 끝과 함께 아티스트 웨이도 이제 끝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번 주의 주제는 자율성 회복하기였는데요. 이 아티스트 웨이 과정에서 계속 중점을 뒀던 창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기반을 다져야 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했던 창조적인 힘을 강화하는 그런 과정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느낀 한 주를 요약하면 홀로 서기를 위한 준비 같은 한 주였어요. 그래서 나를 아티스트로 받아들이는 것, 또 우리가 성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들을 하면서 너희 이제 스스로도 할 수 있지, 책이 끝나고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창조적 힘을 강화해야 돼, 이렇게 자율적으로 저희를 좀 바깥으로 이제 스스로 해보라고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한 주였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는 아티스트 웨이 이 과정에 많은 에너지를 쓰지 못했는데, 제가 긴 연휴 동안 열흘을 쉬었거든요. 그래서 열흘을 쉬고 이제 출근을 다시 하니까 그냥 일상의 리듬으로 되돌아가는 것 자체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를 못 쓰거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서 모닝 페이지를 여유롭게 쓰지 못하거나 이런 날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훅훅 좀 죄책감이나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아티스트 웨이 과정을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스스로한테 좀 여유랑 느리고 비워내고 이런 것들을 허락해주는 부분이었어서, 그래, 이렇게 적응을 하고 변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를 스스로 좀 인정을 해주자, 좀 너그럽게 봐주자, 이런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과제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책에서 4주차에 나오는 정직한 변화 챕터를 다시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7주 전이죠. 7주 전에 읽었던 그 4주차를 읽는데 거기에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변화들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너무 낯설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헷갈릴 것이다. 또 막 오랫동안 하자고 생각만 했던 것을 갑자기 실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동안 경험하면서 막 영상에 이 카메라에 대고 너무 놀랍다면서 얘기했던 그 모든 변화들이 4주차에 이미 다 너는 그런 걸 경험할 거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걸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진짜 이게 나에게 일어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놀라웠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변화들을 쭉 적어보니까 정말 스위치가 켜졌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운동해야지 하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것,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들이 고쳐졌던 것, 계속 집안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무심하게 행동했었는데 집안일과 집을 관리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 이런 변화들이 그동안 제가 계속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나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를 정말 해야 되는 제 안에서 어떤 동기를 찾는 스위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티스트 웨이를 하면서 단순히 뭔가 예술적인 활동을 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스위치가 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정말 필요했던 그런 삶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스위치가 켜지는 경험을 내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아티스트 웨이 책에서 제가 읽은 문구 중에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자신의 행복을 쫓아라. 그러면 전에는 문이 없던 곳에서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변화를 쭉 되돌아봤을 때 바로 이 문장과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라고 했지만 그동안은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면 이 아티스트 웨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스위치가 있는 줄도 몰랐던 그곳에서 스위치가 딱 발견되고 내가 이제 너무 손쉽게 그걸 켬으로써 제 삶에서 행동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7가지 영역에 있어서 소망을 10가지를 쓰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소유물, 여가, 창조성, 영성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영역이었는데 7 곱하기 10을 하면 70이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제가 그거를 막 30분 만에 70개를 다 쓰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출근길마다 제가 떠오르는 것들을 한 개씩 적어서 70개를 채웠거든요. 일단은 아침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계속 적어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리프레시되고 기분이 좋은 일이었고, 저는 좀 새롭게 발견을 한 게 제가 소유물 파트에서 10개 중에 4개를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제가 지금은 차가 없고 운전면허만 있는 상태인데 저는 평소에 여행도 별로 안 좋아하고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안 좋아한다고 스스로 생각해왔고 말도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소망을 쓰다 보니까 차를 타고 내가 교회로 나가보고 싶다. 뭐 해외에 나가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 이런 소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몰랐던 내 숨은 욕망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이 되게 좋았고, 또 그동안 차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안 좋아해 라고 하는 게 일종의 약간 두려움이나 방어적인 마음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게 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1주차까지 오니까 하산 준비를 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12주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물 딱 챙겨가지고 홀로서기 하라고 딱 밀어주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저는 12주 한 주 또 잘 보내고 하산할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드디어 아티스트 웨이 12주 과정이 끝이 나가지고 이번 주에 마지막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12주차의 주제는 신념 회복하기였어요. 그래서 이 신념은 내 꿈에 대한 신뢰이고 내가 창조를 할 수 있다는 어떤 내 안의 창조성에 대한 신념이라던가 그런 것들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거의 복습하는 느낌으로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뤘던 창조성이라던가 마스터리가 아니라 미스터리에 집중해야 된다던가 아티스트 데이트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요점 정리를 해주고 콕콕 집으면서 이 독자에게 너 이거 잘할 수 있지? 이거 기억해야 돼?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12주차가 끝나고 한 주나 지나서야 이제야 찍게 되는데 그동안 계속 뭔가 끝난다는 게 좀 헛헛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해서 12주차 영상을 찍으면 정말 끝이 나버리는 것 같아서 좀 내심 미뤄왔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과제를 했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건 항아리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나
꿈이나 희망이나 걱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넣고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또는 세상의 흐름이 의도한 어떤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항아리에 넣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과제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도 적어보고 꿈들도 적어보고 그걸 한 곳에 모았는데 되게 그전까지는 꿈은 꿈대로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걱정은 그 꿈을 가로막는 어떤 허들이라고 생각을 좀 이분법적으로 해왔었는데 꿈과 희망과 걱정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항아리에 넣으면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넣는 작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도 이제 계속 제가 망설여진다거나 두렵거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걸 뭔가 이런 마음 느끼면 안 돼. 또는 그런 마음에 되게 압도돼서 꿈을 이렇게 등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꿈을 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두려움이 오는구나. 또는 이런 두려움이 나한테 꿈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보라고 알려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관점에서 좀 이 모든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규격의 종이를 제가 되게 많이 잘라놓고 그걸 현관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게 떠오를 때마다 적어서 바로바로 항아리에 넣는 식으로 계속해서 해나가 볼 예정입니다. 12주차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내던져야 될, 내다 버려야 될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세련되어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벗어 던지고 싶다라고 적어봤어요. 예쁘게 하려고 하고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런 데서 진짜 내가 해보고 싶은 창조성이 가로막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나는 좀 매끈매끈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려는 그런 모습을 좀 내려놓고 조금 더 날 것에 또 야마있는 나의 창조성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다라는 다짐을 해보면서 12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 책 전체 12주 과정이 모두 끝이 났는데 마지막으로 1주차에서 12주차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경험한 변화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일단은 행동의 변화는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변화들은 사실 나열을 해보면 끝도 없겠지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창조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창조성의 영역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는 이 창조를 하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나는 되게 외부에서 그냥 그들을 좀 동경하고 선망하고 나도 따라해보고 이런 외부인의 시각으로 저를 되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조성 워크숍을 12주 동안 따라가고 내 안에 아티스트랑 계속 데이트도 하고 만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 서클 안에 이게 사실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속의 그 서클 안에 저를 넣어주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제가 정의하는 저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일어나게 된 변화 중에 하나가 그전까지는 제가 이 외부인의 관점에서 있었을 때 막 왕성하게 창작을 하고 창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째려보고 흘겨보는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저 사람 막 운이 좋아서 저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 사람은 막 원래 천재였겠지 막 이런 식으로 좀 괜히 질투도 많이 나고 근데 그걸 인정하기도 싫고 째려보는 시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그 째려봄의 기저에는 회의감, 무력감,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점이 변하면서 똑같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이제는 뭔가 동료같이 느껴지고 그래 저 사람도 저만큼 성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겠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관점으로 되게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제 눈빛이 좀 바뀐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의 변화한 뭔가 공감과 감탄과 호기심의 눈빛의 기저에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가능성과 좀 능동적인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계속 잃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한번 확 변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12주간의 긴 여정 영상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아티스트 웨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혹시나 아티스트 웨이를 하고 계시거나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